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2026년 1월 10일 오늘의 심층 기획 리포트에서는 공장 자동화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일본의 거인 환악, 페눅을 집중 분석합니다. 인공지능 AI의 부상, 또 미중 무역 갈등이 불러온 공급망 재편, 그리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까지 지금 제조업의 판을 흔드는 이 거대한 세 가지 파도가 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70년 역사를 가진 이 노장 기업이 어떻게 이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전례 없는 도전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되는지 그 핵심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림을 위해서요. 먼저 환학이 어떻게 자동화의 거인이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란색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들만의 막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해부해 보고요. 현재 시장의 긍정론과 비관론이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도 짚어본 뒤에 마지막으로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쥔 환학의 미래 로드맵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자동화의 거인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환학이라는 기업을 주목해야만 하는지 그 거시적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제조업은 말이죠. 세 가지의 거대한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만성적인 인력 부족. 이제는 값싼 노동력에 기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공급망을 다시 자국으로 돌리는 리쇼어링 현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술이 이제는 공장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은 기업들에게 자동화를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만들고 있고요. 바로 그 솔루션의 중심에 환학이 서 있는 겁니다. 특히 결정적인 촉매제가 된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25년 8월에 시행된 15%의 미국 관세였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원래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서 경쟁력을 낮추려는 의도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미국 내 기업들한테는 강력한 순풍으로 작용한 겁니다. 갑자기 높아진 생산 비용을 어떻게든 상쇄해야 하니까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일 가장 확실한 방법, 즉 자국 내 공장 자동화에 훨씬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환학은 대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 분야의 절대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챕터, 노란색 표준에서는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치 성을 둘러싼 아주 깊은 해자처럼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환학만의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그 기반에 있습니다. 환학의 핵심 지배력은요, 바로 이 컴퓨터 수치 제어, 즉 CNC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공작기계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문서를 작성해서 프린트로 보내면 글자가 인쇄되잖아요. 그것처럼 CNC는 아주 복잡한 디지털 설계도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서 그걸 아주 정밀한 물리적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건 전 세계 공작기계의 절반이 바로 이 환학의 두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CNC 두뇌를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G코드라는 건데요. 사실상 환학의 G코드가 전 세계 제조업의 표준, 그러니까 공용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 우리말로 하면 가두리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번 환학 시스템에 익숙해진 공장은요, 다른 회사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수천 개의 프로그램을 전부 다 다시 짜야 하고 모든 기술 인력을 처음부터 재교육해야 하거든요. 그 전환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한 거죠. 마치 애플이 자신들만의 iOS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환학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직접 다 만드는 수직 계열화, 즉 폐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십 년 전에 팔았던 기계까지 평생 책임진다는 전설적인 서비스 우선 정책이 결합되면서 고객들의 충성도를 극대화하고요. 이게 바로 업계 최고 수준의 이익 마진을 굳건히 지켜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철옹성을 바탕으로 환학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 이들의 주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챕터, 강세론, 철옹성, 환학에서는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숫자 25.5%,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환학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이 5%에서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기도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환학은 거의 기술 기업에 버금가는 수익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효율성과 가격 결정력을 가졌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환하게 CEO 야마구치 켄지의 이 발언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다시 자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에 거의 사활을 갈고 있거든요. 이건 곧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자동화 설비를 대규모로 들여와야 한다는 뜻이고요. 환학에게는 이게 위협이 아니라 거대한 사업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 데이터가 이런 긍정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4년 내내 업계를 괴롭혔던 과잉 재고 문제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둘째,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드디어 신규 수주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게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HSBC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공장 자동화 수요가 이제 변곡점을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가 하나의 방향, 즉 새로운 성장 국면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 철옹성에도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챕터, 약세론, 성벽의 균열에서는 환학이 역사상 가장 중대한 위협들에 어떻게 직면하고 있는지 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위험 신호는 명확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환학의 시장 점유율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2023년에 11%였던 것이 9%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빈자리를 ABB나 앱손 같은 경쟁사들이 아주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학보다 더 유연하고 더 빠르고 또 더 저렴한 솔루션으로 무기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도전은 안팎에서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현지 경쟁사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요. 안으로는 전기차 생산 방식의 변화가 큰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도입한 기가 캐스팅 공법은요, 차체를 그냥 통째로 한 번에 찍어내기 때문에 기존에 필요했던 수많은 용접 로봇들이 하루아침에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내부의 제품 전략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는 이 신형 컨트롤러 R50IA가 있습니다. 환학은 보안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외부 개발자들이 시스템의 핵심 변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수십 년간 환학의 파트너사들이 바로 이 경로를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다는 점입니다. 이 결정은 파트너사들 입장에선 모든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라는 말과 같거든요. 이건 엄청난 비용과 시간 낭비로 이어져서 결국 고객들이 환학을 외면하게 만드는 심각한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위협과 기회의 기로에 선 환학의 다음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챕터, AI 프론티어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미래 기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학의 승부수는 바로 AI였습니다. 2025년 12월, 환학은 AI 컴퓨팅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와 전격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협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로봇이라는 하드웨어에 AI라는 아주 강력한 두뇌를 이식하는 이른바 물리적 AI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환학의 7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략적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월드가든, 즉 폐쇄적인 모델을 고집해 왔는데 이제는 외부 개발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많은 아이디어가 환학의 생태계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동화를 더 스마트하고 더 유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도록 만들겠다는 거대한 목표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로드맵을 보면 그 방향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6년 회계연도에는 바로 그 AI 네이티브 컨트롤러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출시하고 이걸 바탕으로 매출 8천억 엔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에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일반 산업 분야를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완벽한 통제를 통해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했던 이 철옹성은 이제 개방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과연 성문을 여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이 환학의 미래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을기를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